그래서 저는 뮌헨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저런 자들, 전체주의자들, 저런 자들, 저 피비린내 나는 것들한테 신의 성실을 기대하면 바보입니다. 1938년 9월에 히틀러를 달래기 위해서 영국 수상 네빌 챔벌린, 여기 빨간 원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수상 에두아르 달라디, 파란 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체코슬로바키아 공업지대, 이걸 주데텐란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나치한테 넘겨줬어요.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히틀러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도 그런 이 무렵에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돈을 많았어요. 그 금주령 때 저거 많이 팔아가지고 술 돈으로 매수를 해서 얼마나 선거 자금을 많이 냈는지. 그러니까 주영 미국 대사로 나가 있었다고요. 요세프 케네디인가 그래요 이름이. 엄청나게 돈질한 거죠. 왜냐면 미국의 바깥으로 대사를 보낼 때 대사 1번지가 주영 대사거든요. 그 요세프 케네디나 그 당시에 유럽과 영국에서 운영하던 미국 전략가들의 전반적인 톤이 뭐냐면 히틀러를 그냥 놔두면 히틀러 쟤는 영국이나 프랑스랑 전쟁하는 게 아니라 소련이랑 전쟁할 거다.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 관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을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너 봐줬으니까 너도 저쪽으로 하겠지. 그럼 바보죠.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지금 참으면 러시아가 신의 성실을 지켜서 좀 북한에 뭘 지원하는 걸 좀 조심하겠지. 쟤들은 그런 식으로 셈법이 돌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랑 전혀 달라, 사고방식이. 히틀러 정확히 1년 지나서 1938년에 주데텔란트 주워먹고 1년 지나가지고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죠. 7월인가 8월쯤에 맺어요. 그리고 폴란드를 회쳐먹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서쪽에서부터 침공에 들어갈 때 일부는 또 소련은 또 이쪽을 먹었죠. 예. 발틱 삼국 쪽도 다 먹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히틀러랑 소련은 언제 싸운 거야? 우리가 영화 보면은 무슨 스탈린그라드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한참이에요. 2년 지나서야 1941년 6월 22일 날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예.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6개월 지나서 일제는 하와이를 친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들, 이런 악마들한테 대해서는 이쪽에서 어떤 도리를 지켰으니까 저쪽도 양보를 좀 하고 좀 뭔가 좀 조심을 할 거다. 이런 신의 성실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현찰 놓고 주먹 놓고 칼 꼽아 놓고 총 들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지금 시진핑과 푸틴만 해도 보세요. 2023년 작년 3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만나가지고 또 얼싸안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때 시진핑이 푸틴한테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곡점은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변곡점을 이끌고 있는 2명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하고 우리 형님 아닙니까? 진핑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푸틴한테. 그러니까 둘이 좋다 그러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중앙아시아 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래 보세요. 3월 그러니까 아직 모스크바예요. 방도 빼기 전이야. 중국행 비행기에 몸 싣기 전이에요. 바로 호텔에 오자마자 지시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쫙 사발통문 돌린 거 아니에요. 중국과 중앙아시아 연석 정상회의 하니까 참여하세요라고. 중앙아시아가 원래 소련부터 러시아 나와발인데 옛날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사정없이 등을 치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눈앞에 고기가 있으면 찍어 먹어야 돼. 그런데 뭘 여기에 무슨 신의 성실을 기대하고 나중을 기약하고 이런 거 없어요. 쟤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호구 셔틀빵으로 지금 취급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이걸 내버려두면 그 상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데텐란트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예요.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 합친 거. 이 중에서 이제 짙은 색이 될수록
이제 그 독일계 주민이 많은 거야. 짙은색은 80% 이상.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주황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50에서 80. 분홍색은 20에서 50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다 주워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체코가 작살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때 주데탄란트에 이제 히틀러가 쫙 들어가니까 막 그냥 주민들이 막 울고 신나가지고 하일 히틀러 손든 그런 거고요. 그 주데탄란트에서 이제 그 자유부대라고 이제 그 자유부대라고 구성을 해요. 예, 그 젊은이들 저렇게 다 죽었지 뭐 2차 세계대전 나가서. 예. 저 주데탄란트에서 히틀러가 차 타고 지나가니까 다 손들고서 그 주데탄란트 시민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아주 공업지대거든요. 저기서 군인을 뽑고 저 공장을 돌려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힘을 더 강화했어요. 그걸 그냥 상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챔벌린이랑 그 프랑스 수상이 그뭐 달린인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들을 대하면서 신의 성질을 생각한다는 건 바보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서양 미국에서는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내준 사람이잖아. 통째로 다. 아주 좀 어두운 데가 있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권력욕도 강하고 컴컴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무기고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뭐 멋있지. 근데 그 연설 언제 했냐 보면은 1940년 12월 29일이야. 이게 어느 때냐면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15개월 지난 때예요, 이미. 15개월 지나서 이제 좀 무기 지원을 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연설한 거야. 참전하겠습니다도 아니야. 근데 그 연설 나온 시점조차도 언제냐? 선거 끝난 다음에요. 11월에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미국에도 고립주의 여론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지는 무기를 공급한다. 전쟁은 개입하지 않는다가 요지예요. 전쟁이 벌어진 지 유럽에서 벌어진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영국 혼자 죽어라 이거지. 우리가 무기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럼 미국이 전쟁은 언제 개입하냐? 그 다음에 12월 6일, 41년 12월 6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한 이후에 유럽과 태평양의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잔인한 게임이죠. 예. 한 30초 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But all of our present efforts are not enough. We must have more ships, more guns, more planes, more of everything. As planes and ships and guns and shells are produced, your government, with its defense experts, can then determine how best to use them. 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 네, 뭐 말은 멋있는데 이런 아주 여우 같은 그런 계산, 아주 냉혹한 계산에서 다 그 타이밍 봐갖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우리 운하 이승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운하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 네, 이건 1941년 봄에 출간이 됐고요. 서적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전체주의 심리 해석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영미 베스트셀러였고요. 미국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인이 쓴 미국 베스트셀러는 이 책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도. 이 책의 주요 명제들은 미국은 고립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찌감치 개입했어야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피하려고 해도 일제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양쪽 모두를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독한 7천만 전쟁기계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한국인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영어 굉장히 아주 좋은 영어입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순신의 이렇게 문체 같아. 이순신 문체가 딱딱 부러지잖아요. 백모같이 너스레를 안 떨잖아. 운하 이승만도 그래요. 영어가 딱딱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챕터에 사실은 이제 이거 마지막 챕터는 요거 다음에 하나 짧은 게 있어요. 이 책을 다시 정리하는 컨클루전인데 실제로는 진짜 컨클루전은 이겁니다. 그 챕터의 제목이 민주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을 섬기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자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정부의 힘이 개인의 국민됨, 시민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야말로 국가구조의 기초가 된다.
One who believes in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government is essentially an individualist. The power of the government derives from his citizenship. Therefore, his personal rights and freedom are the fundamental basis upon which the structure of the nation is built. 아주 훌륭한 영어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에 복종할 것을 강제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정부에 의한 여러 형태의 권리 침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 Different from totalitarian ideology, which holds that the people should obey the government, a democracy, on the other hand, insists that the people's right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s usurpation. 아주 영어가 보통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무슨 교과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 책의 군데군데를 다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쉬운 문장은 중1 영어, 중2 영어, 중3 영어에서 다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이런 정도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한문은 또 어디 한문이 제일 아름답냐면은 원효의 대승기신론서의 앞에 한 300자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교육도 좀 그런 걸 갖고 했으면 좋겠고 좀 그래요. 예. 또 한문 교육도 예를 들면 전 그건 공들여서 안 읽어봤지만 충무공의 난중일기. 예, 그렇죠. 예. 참고로 이게 1940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영국에서 출판된 버전인데 예, 이게 아마 제가 그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그 옛날에 영국에 출장 갔을 때 샀다. 근데 백모를 보니까 우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 백모에게 주겠다 해서 정신없이 받아왔는데 여기에 그 교수님 성함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끔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 분들 좀 신경 쓰셔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제가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80년 된 책이죠. 80년 이상 된 책이죠. 예, 한 85년 된 책입니다. 가봅니다. 예, 백모에.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Japanese Inside Out이에요. 예. 이 책을 이제 그 펄벅,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여류 문학가죠. 예, 20세기 한 세기 100년 동안 최고의 여류 문학가예요. 펄벅이 이제 이 책을 강추를 합니다.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미국인을 위해 쓰여졌으며 이제 반드시 읽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This is a book which Americans ought to read because it was written for them and now is the time they ought to read it. 20세기 최고의 여류 문호고요. 중국에 대한 엄청난 연민을 가지고 중국을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그 송재은 박사 같아. 송재은 박사가 중국을 비판하는 책의 제목이 슬픈 중국이잖아요. 얘들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그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런 사람은 진짜 받을 만해. 예.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 중에 그 당대의 문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또 남자 중에서는 몇 명 있어요.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들, 또 솔제니친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문호죠. 예.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받더라고. 예, 못 받아요. 예. 그 다음에 1960년대 초에 부천에 펄벅 재단을 설립을 하고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챙겼어요. 전쟁 와중이니까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서 그 죽음과 희롱하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그 미국 소설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나가서 자기 엄마가 몸을 파는 거를 그 미군 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해. 근데 소개할 때 My mom is white. 우리 엄마 백인이에요. She's a virgin. 우리 엄마 처녀예요. 수처녀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부주인공이지.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친구일 거예요. 내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뭘 도와주러 갔는데 앞뒤 꼭 막힌 그 집 남정네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낫으로 찍어 죽여. 그래가지고 아주 비극이 벌어져요. 자,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결에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이 버렸다고. 그 혼혈들. 그걸 부천에다가 그 펄벅재단 소망원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걷어서 길렀어요. 이 펄벅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중국 간 그 선교사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잘 이해하니까 그 눈을 가지고 한국을 보면 한국의 그 특색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도의 그 첫머리에 보면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부천에 있는 펄벅재단에 언제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말을 해서 이게 이제 펄벅재단에서 나온 사진이거든. 여기 보면 건물에 펄벅재단이라고 돼 있죠. 예. 눈 덮인 겨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앞에 돌려놓고 보면 정확한 우리 그 오리지널 한국인이 아니죠. 다 혼혈들이에요. 우리가 그 차별이 심했어요. 이 혼혈은 군대도 안 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아마 펄벅이었을 거예요. 예, 이분이 가운데 걸어가는 분이. 참 이런 사진 보고 있으면 뭐가 찡하죠. 예, 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맞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푸틴, 시진핑 같은 종자들이 이해하는 단 하나의 언어는 결기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사정을 짐작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신의 성질 지키냐 아닙니다. 그런 애들 아닙니다. 여기선 선을 긋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